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사이토 히토리 지음 김진아 옮김 나비스쿨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1% 부자가 되기 위한 핵심 비법을 독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유쾌하고 밝게 풀어낸 책입니다. 우리가 평소 무심코 사용하는 말과 행동 속에는 운을 갉아먹는 나쁜 버릇과 부정적인 습관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뱉는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운 좋은 사람이 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운을 끌어당기는 좋은 말과 매력적인 행동을 배워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깨끗한 물을 붓고 싶다면 말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면 그 말이 깨끗한 물방울로 바뀌어 마음의 컵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계속하면 깨끗한 물을 계속 컵에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내뱉는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자주 쓰는 말을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야? 돈이 없으니 갈 데도 없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가난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야 주머니에 돈이 들어옵니다. 좋은 말을 자주 하면 행복해지고 나쁜 말을 자주 하면 불행해집니다. 이처럼 세상은 아주 단순하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좋은 말, 즉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뇌의 작용과 연관이 있는데요.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걱정을 좋아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고라도 당하면 큰일인데 우리 아이는 머리가 나빠서 벌써부터 장래가 걱정돼. 이렇게 걱정을 하면 뜻밖의 일이 터졌을 때 어느 정도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반복하면 어느새 불행해집니다. 불안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쓸데없이 고민하기 때문에요. 마음을 괴롭히는 걱정의 말들은 더러운 물이 되어 컵 속에 똑똑 떨어집니다. 물은 계속 흐린 상태로 남게 되고요. 절대로 성공할 수도 행복해질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걱정의 말보다는 성공을 위한 혼잣말을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로 나는 참 행복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 행복해 라는 말을 계속하면 행복한 표정이 솟아나게 됩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에너지가 되어 하늘로 솟구쳐 우주로 날아가 별에 부딪힌 후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렇게 말하면 행복이 대답해 줍니다. 참 고마운 일이야 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한 일이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몇 배나 커진 상태로 말입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동그라미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의 말이 만든 파문은 점점 커지고 반사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한 후 말을 했던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장소와 시간을 막론하고 아무런 맥락도 없이 그저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그냥 툭 하고 그러고 보니 난 참 행복하단 말이야 하고 말하면 됩니다. 쑥스럽고 부끄럽다면 혼자 있을 때 해도 좋습니다. 사실 혼자 있든 다른 이들 앞이든 별 상관없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라는 이 말을 아예 입버릇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생각할 필요 없이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올 테니까요. 그 말을 하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내 안에서 샘솟아 밖으로 튀어나올 때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 바로 한숨입니다. 한숨 속에는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푹 내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다는 말을 즉시 덧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한숨의 나쁜 부분은 옅어지고 행복감은 두터워집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걸 방해하는 걸림돌은 모두 치워내야 합니다. 또 입버릇으로 삼아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못할 것도 없지라는 말인데요. 못할 것도 없지라고 꾸준히 말하다 보면 평소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자연스레 나오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네, 그 일을 해본 경험은 있나? 상사가 혹시 이렇게 묻는다면 경험이 없으니까 더욱 해보고 싶습니다. 꼭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적극적으로 바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이런 말도 듣게 될 것입니다. 자네 요즘 많이 변했네 하고요.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입버릇으로 삼으면 좋은 세 번째 말은 난 참 풍족해 라는 말입니다. 성공한 인생을 누리려면 가까운 곳에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기회도 없는데 성공을 바란다면 한낱 꿈으로 끝나버립니다. 기회가 필요할 때는 먼저 나는 참 행복해 라고 소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꼭 해야 하는 말은 못할 것도 없지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기회를 붙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한 말이 있는데요. 바로 난 참 풍족해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면 자신도 모르게 풍요로운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풍부한 지혜가 샘솟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풍부한 지혜란 자신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알아차리는 감각입니다. 난 참 풍족해. 이 말을 자주 입 밖으로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부쩍 다가온 기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입버릇처럼 해야 하는 성공을 위한 혼잣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인데요. 소리내어 이 말을 하다 보면 재밌게도 감사해야 할 일들이 차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미리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말에서 모든 일이 시작되고 어떤 일이든 잘 풀리게 됩니다. 회사에 다닌다면 사무실에서 이 말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 시원한 장소에서 일할 수 있다니 난 참 행복해.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싫어하는 상사가 눈앞에 있어도 업무가 술술 풀리지 않아도 희한하게도 행복이 저절로 뒤따라오게 됩니다. 운이 좋아지려면 행복해야 합니다.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힘들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염려되는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거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아주 운이 좋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으니까 곤란한 일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제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학교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 재능이 풍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들을 제치고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운이 좋으니까 생기는 기적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뛰어나도
운 좋은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운이 좋으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참 운이 좋아.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운이 저절로 찾아오기 때문에 어지간한 목표는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가 보석으로 만든 아주 값비싼 염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제 친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올 애군을 막아주느라 그 염주가 없어진 거겠지. 난 정말 운이 좋아 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아주 일이 잘 풀려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트럭 운전사의 조수로 일할 때였습니다. 몹시 추운 날 무거운 짐을 옮기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비에 쫄딱 젖어 감기에 걸린 데다 허리까지 몹시 아팠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고통에 힘들어 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괴로운 경험을 했으니 앞으론 무서운 일이 더는 없을 거야. 난 참 운이 좋아. 그날을 경계로 저에게는 운 좋은 일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운 좋은 사람에겐 좋은 일만 일어나고 운 나쁜 사람에게는 늘 안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운 좋은 사람과 사귀어야 합니다. 운 좋은 사람에게는 운의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요. 만약 자신이 운 좋은 사람이라면 운의 파동을 주고받아 더 큰 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만물은 각자의 파동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에는 다이아몬드의 파동이, 사람에게는 사람의 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파동은 바로 말입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런 말이 좋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파동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의 의미를 믿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면 자연스럽게 파동이 발생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사람이 변한다는 착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사고방식을 전부 뜯어 고치려 듭니다. 하지만 사고방식을 바꾼다 해도 사람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파동은 말이기에 소리 내어 하는 말을 바꾸지 않는 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파동이 바뀌게 됩니다.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레 따라갑니다. 즉, 말이 바뀌면서 행동도 바뀌고 병이 낫거나 사업도 잘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소리내어 말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1000번 소리내어 말한 시점부터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낌없이 나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왜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지 하는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이끌림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생각했는데도 아직 해답을 찾지 못했네. 이제 슬슬 누군가가 답을 갖고 오겠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곧 귀인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손에 넣고 싶다고 늘 생각하면 그것은 어느새 내 곁에 자연스럽게 이끌려오게 됩니다. 지혜, 사람, 물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멋진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초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끌림의 법칙에 따라 언젠가 그 아이디어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풍요로움이
눈덩이처럼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뇌가 풀가동해서 해답을 이끌어냅니다. 집을 손에 넣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신이 준 아이디어이기 때문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일을 시작하면 도중에 신이 계속 아이디어를 보내줍니다. 노력하거나 기압을 잔뜩 넣지 말고 힘을 뺀 채 천천히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못할 것도 없지. 그러면 어느새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또 나타나 우리를 도와줍니다. 돈이 없으니까 집을 살 수 없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로 그런 말이 툭 튀어나왔다면 세상은 참 풍요롭구나. 먹을 것도 넉넉하고 집에는 텔레비전과 냉장고도 있어 참 행복해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풍요로움의 말입니다. 풍요로운 말은 그 사람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풍요로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 얼굴도 풍요로워집니다. 풍요로움이 점점 늘어나서 가속의 법칙과 도미노 현상이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의 운명, 나의 인생을 바꾸는 21일 프로젝트라는 책입니다. 크리스 위팅 2세 지음, 김희진 옮김, 북라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21일 동안 매일 한 가지씩 성공의 비법을 탐색하여 실천하도록 이끄는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또한 경력과 사업, 보다 나은 인간관계, 성장 등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 부와 성공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책인데요. 그 중에서 돈에 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렌 매티그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돈을 끌어당겨야 합니다. 성공으로 향하는 길에 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곳에는 이미 남들이 다져놓은 간단한 단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절차들을 배워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배워나가면서 참된 평생의 부를 창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경제 사정이 어떻든 간에 틀림없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풍요는 옳지 못한 일이며 돈에 욕심을 내는 것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경제적 풍요를 창출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한 아주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면 누군가는 가난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돈과 풍요를 얻으면 다른 사람이 그 대신 고생을 해야 한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기에 충분한 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될 만큼 충분히 돈을 벌어도 아무도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부를 인생의 목표로 삼아도 좋고 풍요로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오히려 남들을 위해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부를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의 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표를 지니고 있든 부정적인 생각은 그 목표를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되며 이는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를 이루려면 강력한 긍정적 욕구가 있어야만 합니다. 부에 대한 부정적 사고는 경제적 성공을 향한 우리의 모색을 방해할 것입니다.
당장 돈을 번다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벌써 부자가 되었다고 믿어야만 돈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과거로부터 끈질기게 지녀온 부정적 시각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이야말로 영원히 그런 생각들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첫 단계를 시작하기 위하여 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몇 가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경제 사정에 화가 났던 적이 있는가? 내가 돈으로 보여?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있는가? 도대체 돈이 넉넉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있는가? 파산을 하거나 청구서를 다 지불하지 못할까봐 걱정해 본 적이 있는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줄어드는 통장 잔고에 대해 좌절감이나 무력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부의 성취에 장애가 되는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이제 몇 분 동안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모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종이 위에 옮겨 적음으로써 불을 끌어들이는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지니기 위해서 먼저 없애야 할 부정적 사고를 똑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한쪽으로 제쳐놓고 동시에 돈에 대한 새롭고 긍정적인 태도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돈의 실체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돈은 상징으로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종이 조각이나 작은 동전들이 아닙니다. 지폐와 동전이 상징하는 가치와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을 창출할 힘이 있으며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불을 끌어들일 힘 또한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돈이 우리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좌지우지할 힘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언제나 돈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녀야 합니다. 돈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빅터 보크는 부의 창출에 대한 심오한 법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돈은 사실상 당신이 인생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에너지다. 가끔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아 저런 그건 정말 뉴에이지 사이코 같은 헛소리야 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당신의 삶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용하고 있는 힘들은 분명 존재한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이런 힘들이 근본적인 부분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사고 팔든 무엇을 하든 말이다. 누구나 살다 보면 돈이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밀어내는 시기를 겪게 되는데 그럴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빠져나가고 돈을 벌기도 힘들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럼 무엇이 돈을 밀어내는 것일까요? 보크에 따르면 돈에 중독된 사람은 그러니까 감정적인 근거에서 돈을 갈구하게 되면 결국 돈이 절대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개념일지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인생의 다른 부분에서도 똑같은 원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애를 할 때도 절박하게 상대방을 쫓아다니면 보통은 그 사람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에서도 절박하게 고객을 쫓아다니면 그 손님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에서나 그렇듯이 돈을 끌어들이는 열쇠는 느긋하고
긍정적인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절박하게 돈에 끌려다니는 태도가 아닙니다. 돈을 빼앗아가는 3명의 강도들이 있습니다. 일단 돈에 대한 태도를 올바로 갖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재테크 전문가이자 저명한 작가인 브랜 매티그가 이른바 3명의 강도라고 이름 붙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경제적 독립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강도는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동 패턴입니다. 첫 번째 강도는 미루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시작하질 못합니다. 돈은 벌기가 힘들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부를 창출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전에 20년에서 30년을 일만 하면서 보냅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속으로 언젠가는 부자가 되겠지라고 믿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고 한 달을 그냥 흘려 보냅니다. 말 그대로 20년이나 30년쯤 그냥 흘려 보낸 다음에야 마음이 달아올라 오늘부터 저축하기 시작해야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도는 빚인데요. 부채는 나에게 없는 돈까지 쓸 수 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버는 족족 한 푼도 남김없이 빚 갚는데 써버리게 됩니다. 부자들은 거대한 포트폴리오를 굴리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액의 청구서들을 이미 다 갚았기 때문에 부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 강도는 무지입니다. 이는 투자 방법에 대한 무지를 말합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미리 안다고 상정하고 그것의 근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형적으로 사람들은 이제까지 잘 되어 온 분야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돈이 제대로 굴러가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에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사람들은 최고 이율의 이자를 얻기 위한 위험대 보상의 법칙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세 강도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선명하게 고정시켜 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처럼 강도들의 먹이가 되어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10년 안에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 어떤 긍정적인 행동을 해야 할까요? 상류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저축하고 투자하고 더 많이 벌어야 합니다. 10년 뒤 일을 그만두든 전업을 하든 아니면 계속 일하든 어떤 결정이든 마음대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치를 누리게 된다는 것은 우리도 백만장자들처럼 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백만장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허례허식하지 않으며 돈을 쓰기보다는 저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알아볼 것은 부의 법칙인데요. 부를 창출하는 법칙은 경제적인 목표 설정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현재의 월 지출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월 지출을 12로 곱해 정확히 매년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플레이션은 생각지 말고 원금을 굴려 매년 그만큼의 액수를 이자로 얻을 수 있어야 경제적 독립이 가능합니다. 이자 생활자로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현명한 투자를 통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원금은 절대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확한 경제 목표액을 파악하고 나면 경제적 독립을 성취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실천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물론 그 금액을 모을 때까지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10년이나 그 안의 시간에 목표액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저축해야 하는데요. 저축하는 돈을 투자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곳이야말로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다이어트라는 건 진짜 음식 다이어트만큼이나 매력이 없습니다. 혹독한 저축 계획은 효과가 없습니다. 심리적인 보상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이따금 즐기는 외식이나 삶을 즐겁게 하는 여타의 작은 사치들을 포기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저축은 큰 돈을 줄이는 데서 옵니다. 큰 여행이나 자동차 구입비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큰 비용들은 고통이나 상실감 없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 큰 지출을 미루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부를 창출하기 위한 원금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작은 돈을 줄이면 나중에 큰 돈이 모입니다. 그 결과 경제적 불안을 완전히 잠재울 정도의 돈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봉급을 받을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돈을 나눠 신용카드 청구서 같은 빚을 제일 먼저 갚고 일부분을 적금에 넣어야 합니다. 돈을 받을 때마다 바로 적금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축을 하기 전에 돈을 써버리고 싶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복리의 힘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돈의 세계에서 복리라는 건 마법에 가깝습니다. 저축에서 얻은 이자가 더 많은 이자를 끌어당겨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이자를 빼내지 않고 그대로 넣어두면 원금의 이자가 더해지고 복리의 마술이 작용하기 시작해 돈이 점점 더 불어나게 됩니다. 복리와 자동 재투자의 힘을 이용해 부를 창출해야 합니다. 투자하면 돈이 불어납니다. 이자가 제대로 나오는 적금을 들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자가 복리인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이자를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돈의 성장 속도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매번 이자가 나올 때마다 자동적으로 원래의 투자액에 더해지고 그래서 전체 원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돈은 점점 더 빨리 늘어나고 또 늘어나게 됩니다. 부를 창출하는 데는 한 가지 법칙이 더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핵심은 돈을 따라가야지 쫓아서는 절대 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남에게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할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가 클수록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경제적 보상은 더 커지게 됩니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은 것이 다시 흘러 들어옵니다. 이 성공의 법칙들을 따라 실천하면 더 많은 돈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부자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